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주성입니다. 자, 최근에 인텔과 관련된 이슈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퀄컴, AMD까지 인수합병 관련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현재 대선이 끝난 시점인 만큼 이 인텔과 관련해서 인수합병 소식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고 추후에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까지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소식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삼성전자랑 인텔에 대해서 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 기사이고요. 어쨌든 가장 큰 명분은 TSMC를 힘을 합쳐서 이 시장을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TSMC가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AI 칩과 관련된 패키징 관련된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AI 칩 부분이 이제 TSMC에서 코스 패키징 관련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패키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경우는 여기와 관련된 물량들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인텔이 합병을 했을 때 서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냐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제조 기술 역량과 인텔의 패키지 기술 역량이 서로 상호 보완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3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초미세 공정에서 TSMC와 결국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기술이 이제 TSMC, 삼성, 인텔 이렇게 세 개 기업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TSMC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인텔의 기술력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파운드리 기술이나 공정 기술에 대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텔 입장에서는 현재 어려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를 올려놓고 현재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보조금 부분들이 인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물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자, 미국 언론에서는 인텔이 AMD나 마벨에도 합병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지금 퀄컴뿐만 아니라 AMD, 마벨까지 인수 합병 가능 기업으로 후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재정난 극복 여부에 따라서 인수 합병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MD나 마벨 같은 경우는 인텔과 합병하게 되었을 때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인텔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에 따라서 거의 11조 가량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나 기술력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합병 어떻게든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16,000명 이상 직원을 해고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여전히 12만 명이나 직원을 미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라는 사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손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퀄컴도 있고요, 마벨도 있고 AMD도 있을 텐데 이쪽과 관련해서 합병될 가능성을 좀 봤을 때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수합병 M&A를 하게 되려면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함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과거에도 이제 뭐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를 인수를 하려다가 무산된 적도 있었고요. 퀄컴 역시 네덜란드 반도체 NXP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실제로 인텔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뭐 암이나 퀄컴
둘 다 반도체 칩 제조 경험, 즉 파운드리 경험은 없기 때문에 뭐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적은 확률로 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위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1등이 TSMC고 2등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3등이 인텔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만약에 인텔이 합병해서 덩치가 커지면서 뭐 재정 지원금도 받고 기술력을 계속 한다면 이 2위 자리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로서는 파운드리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보다는 HBM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인텔이 외국 기업과 함께 인수 합병된다라는 소식은 결코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인텔이 이제 합병 진행하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인텔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1차적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텔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칩스법 나쁜 거래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지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내려가서 내용을 좀 보자면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텔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 그렇기에 이제 뭐 AMD, 마벨 이제 합병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인텔 인수합병 부분들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유의미하게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있거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